건강 독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한번 써놓으세요. 24년 3월 11일. 종양을 네.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항암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행동하는 암의 지혜가 13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41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괴물 만들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괴물 만들기. 놀랍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자, 152페이지. 항암화학요법을 믿을 수 있는가? 항암화학요법. 주변에 암 걸린 환자들이 진짜 많죠? 근데 이분들은 다 항암 치료를 하나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병이 나진 않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암의 발병률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169페이지에 보면 감염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박테리아, 세균에 대해서 나오고요. 171페이지에 감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는 자연의 마법이 나옵니다. 179페이지에 미생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는 감염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한폭탄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암을 기발한 구조대, 암에서 탈출하기 위한 구조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내용을 볼 텐데 이 중에서 중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은 아마 다 우리 이진 대표님이 낭독을 다 해주셔가지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또 다 했는데 뒤에도 또 하다가 막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중간 부분하고 시간이 남으면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는 방식은 새로 진단된 암 환자를 바로 항암 치료의 덫으로 유인한다. 왜 유인을 할까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다른 치료법보다 몇 주 더 생존을 보장하는 화학요법 치료 한 번에 1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면 그는 도무하기 전에 그로 인해 가족의 삶을 망칠 것을 염려하여 망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실 암에 걸리면은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야 할 돈을 갖다가 다 쏟아붓고 있죠. 그간 생의 마지막 날까지 맞닥뜨릴 끔찍한 부작용을 말할 것도 없다. 저도 보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이 암 때문에 병원비 끝내주게 갖다 쓰죠.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환자들이 이 치료에 즉각 동의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에요.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암치료비는? 암치료비 누가 주는 것일까요? 국민의 세금과 정부? 그러죠. 생의 마지막 날까지 끔찍한 부작용으로 남아요. 암으로 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체라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항암 치료 받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 봐봐.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는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빨까지도 빠지는 사람도 있고 손톱 발도 빠지고 막
속의 내장은 다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사실을 모를 텐데, 건강 독서를 하는 바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암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목표물을 잘못 식별하는 것만큼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화학요법이 암 덩어리를 소멸시키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화학요법이 목표로 삼고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들이 사실은 현존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분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신체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암이란 무엇인가? 이 암이 무엇인가? 우리 유진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165페이지에 있죠. 어디요? 165페이지에 있죠. 암이란 무엇인가? 네. 165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미안합니다. 있죠.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즉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 성장하고 전이되는 특징을 공유하는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질병의 무리들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필요할 때마다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증식시킵니다. 가령 근육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육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에 근육의 힘이 더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 조직들을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종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세포가 분열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조직 덩어리이므로 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종양이 악성인 경우 의사들은 이를 악성 종양이라고 부른다. 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맞습니다. 이 암은 영원한 수수께끼 질병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어져서 있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 우리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무슨 진실과 한참 떨어져 있다는 말. 사람의 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삶을 지속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심오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세포 사멸 유도 유전자라는 것도 단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자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세포 사멸 유도 유전자는 세포의 정상적인 수명이 닿았을 때 세포가 죽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세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자기 추가로 세포 조직의 성장을 166페이지 허락한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아니고 않는 예,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뭔가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파괴적이고 몸에 해로운 것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질병이지만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며 최소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의학 교과서들이 질병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의사들 대다수가 우리 몸이 자기 파괴적이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능력이나 경향이 있다고 믿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스스로 미신을 믿지 않으며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세포가 갑자기 고장나기로 결심하고 악성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몸 안의 다른 세포들과 장기들을 공격한다는 말은 무심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하얀색 가운이 무서운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암이 사람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말한다면 16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네, 그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가? 네. 네, 암세포의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악성 질병이 진행되는 단계의 일부분이 아니다. 암세포가 몸 안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때, 전이될 때,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방해하거나 건강한 세포를 감염시키고 자신들의 주인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거나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새로운 암세포 덩어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혀 검증된 바가 없다. 그보다는 새로운 암세포 덩어리들이 처음에 생긴 암세포와 똑같은 이유로 성장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어떤 세포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죠. 자기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자신들도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168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네, 네 번째 줄에, 암세포에는 무언가를 죽이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 거기서부터 네 줄 더 내려와서, 암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전에 들은 말과는 달리 우리 몸의 장기나 몸 전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양분과 생명력이 모자란 세포 조직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생겨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암세포가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맞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들의 행동과 비교하는 장면이 16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암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오죠. 예를 들면 세균, 박테리아와 호기성 세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염기성 세균. 세균은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하는 세균. 호기성 세균은 호기성 세균이 그런 거고 혐기성 세균은 무산소 조건에서 살아가는 세균이죠.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세균들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비타민 B 같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을 합성할 때 도움을 줍니다.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죠. 그래서 노폐물, 그러니까 몸 안에 쌓인 독성 물질, 그리고 죽거나 폐기된 세포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염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지구의 생명체는 전염성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17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세포보다 몇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생물을 두려워하고 특히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으로 여겨지는 세균과 싸우도록 배워왔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인 삶을 원한다면 급성 감염이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각각의 세균과의 새로운 만남과 그로 인한 감염은 완전히 발달되어 자연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해 반드시 병에 걸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조용히 발생하고 질병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에 도입이 됐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방접종이 도입이 됐는데 최소한 15세까지 백신 주사 맞을 거 진짜 많아. 그죠?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다 맞았어요. MMR 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 백신 접종은 자연이 스스로 고안한 자연 면역 프로그램을 거칠게 방해하거나 심지어 억제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내장의
있는 대장균과 같은 전염성 미생물의 존재가 건강한 장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잘못해서 이런 세균들을 적이 아닌 친구로 존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균을 자연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번식시켜주고 조작을 해서 혈액에 백신으로 주입하는 것은 유익한 감염성 미생물들을 신체가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갓 태어난 동물이나 어린이를 장기간 빛을 차단하면 눈이 멀 수 있대요. 놀랍죠? 그래서 어린이나 갓 태어난 동물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감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유. 감염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감염은 암과 다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일반적인 급성 감염과 그에 따른 암 발생에 대한 역학 연구에서는 감염이 내수막종, 신경교종, 흑색종, 다발성 암에 대한 위험 감소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험 감소가 커졌으며 열성 감염은 가장 큰 보호 효과를 제공했다. 모든 전형적인 소아 감염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암에 걸리는 것으로 가장 잘 보호되었다. 2명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한대요. 이것은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야 했고 의과대에 의해서 가르쳤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 의사를 고발조차 하지도 않은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이 그 볼거리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치료 방식,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수술, 공격을 받아서 파괴적인 형태의 암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맨 밑에 보면 172페이지에 현재 많은 의사들이 발열을 마치 질병처럼 치료하고 위험한 불을 끄기 위해 독성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막 39도, 40도 되면은 막 죽을까봐 병원에 막 달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발열은 감염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균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편이에요. 그것을 약으로 억제하는 행위는 신체의 효과적인 치유를 막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발열이 잘 일어나요. 성인들 같으면 뭐 어떻게 뭐 대처가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막 아프고 이러면은 대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감염성 바이러스로부터 신체가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지 그것을 약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아니한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앙드레 르오포 박사는 발열이 난치병까지 치료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놀랍죠? 어떻게 이 발열이 난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중 한 명인 요제프 이젤스 박사는 인공적으로 유발되는 열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치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마이클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암을 비롯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유도열의 효과를 독자적으로 입증했다. 그리고 파이팅! 건강 화이팅. 이 밑에 보면은 말라리아 모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늪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건강했는데 그 늪을 다 베어버려서 모기가 물어 뜯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암 발병률이 뒷자리에서 최고 수준으로 발병률이 증가했다. 네. 우리 집에 모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경 쓰지만 좋은 거네요. 예, 그걸로 보면 좋은 거예요. 모기가 없으면은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우리가 모기 한번 뜯기는 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뜯겨서 문제지만, 아니 또 시끄러워서 문제이긴 하죠. 네, 자연의 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과도한 노폐물이 쌓여 분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파괴적인 세균이 엄청난 수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우리 몸에 세포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세균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세균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침투한다. 우리 몸은 혈액이나 세포 속에 있는 아주 작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콜로이드 안에서 세균을 배양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의학 연구가 중에 한 사람인 프랑스의 앙투안 데상 교수는 이와 같이 매우 작은 세포 속 화합물을 마이크로지마라고 명명했다. 독일의 과학자 퀸터 앤틀란트 박사는 1921년과 1925년에 이 연구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것들을 프로티트라고 불렀다. 프로티트는 혈액과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구체인데 간단한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 혹은 콜로이드들은 쉽게 파괴할 수 없고 심지어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날 수 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아유, 유수 대표님 오셨네요. 네, 유수쌤 반가워요. 17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프로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티들은 무엇이에요? 혈액이나 세포 환경 조건이 변화되면 스스로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세포가 놓여있는 환경이 산성화되고 독성이 늘어나면 이 프로티들은 몸이 제거하지 못하는 죽은 세포나 독소, 신진대사에 의한 노폐물들을 파괴하거나 제거 역할을 하는 미생물로 변한다. 우리 보면은요, 이 발톱에, 손톱에 무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봐봐. 죽거나 약해진 세포들과 기타 노폐물들을 더 많이 파괴할 때가 되면 프로티들은 바이러스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곰팡이로 변한다. 발톱이나 발에 생긴 곰팡이, 무좀, 얼마나 제거하기 어려운지. 식초를 써봐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곰팡이는 죽은 유기물을 좋아한다. 발가락이 반쯤 부패하거나 죽은 조직들로 막혀 있을 때 우리 몸은 발에서 생명력이 사라진 부분들을 분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곰팡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끌어들인다.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발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발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발이 조금 죽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발톱에 이게 무좀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있었는데 이거 발톱이 왜 막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 곰팡이야 이게. 발톱 무좀이 곰팡이야. 유수쌤은 괜찮아요? 곰팡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먹고 있는 장박사를 먹어서 없어진 건지 장이 깨끗해서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20대부터 생긴 게 이 발톱 무좀들이 사라졌어요. 발톱이 너무 예뻐졌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무좀 같은 거요 있는지 한번 발톱을 보시고 이 곰팡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하고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이러한 세균 활동은 일반적으로 감염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암과 마찬가지로 감염은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세포 조직이나 림프계 혹은 혈액에 쌓인 독성 노폐물로 야기되는 질식과 중독을 피하기 위한 우리 몸과 미생물의 정교한 협력이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유수쌤 몇 페이지인지 찾으셨어요? 유수쌤? 보고 있는 거 맞죠? 안 들려. 잘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177페이지에 보면은 미생물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감염은 실질적으로 호기성 세포가 유전적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암과 감염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아랫단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아랫단에 보면은 산수가 부족한 세포에 산수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죠. 암세포는 산수와 접촉이 일어나면서 죽거나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여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달걀만큼 큰 뇌 종양이 이 같은 방식으로 24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했다. 맞아요.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암 걸렸다고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여기 책을 통해서 보면은 달걀만큼 큰 뇌종양이 24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한데 지난번에 이제 이 건강교사 모임을 할 때 어떤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전립선암이 생겼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이 달걀만큼 큰 뇌종양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암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178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처럼 감염과 그로 인한 발열을 억제하는 접근법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의료 과실 과실행위나 다름없다. 자연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그런데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버려 둬요, 안 둬요? 안 둬, 안 우리 둬요. 인간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약 먹이고 주사 맞추고. 근데 사실 열나고 이러는 건 아이의 면역 체계가 강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병원 가서 반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연적인 가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에게 그냥 데려가서 약간의 열에도 막 항생제를 주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들이 몸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쌓이는 거야. 세균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감염이 면역체계를 강화하면서 암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100여 건에 이른다. 암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감염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신체의 단락.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감염에 항생제로 대응하는 대증요법의 무조건 반사적인 경향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큰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약을 먹고 보면은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부위에 더 취약해.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햇빛만 보면 막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피부가 다 뒤집어지거든요. 껍질이 다 벗겨져. 근데 거기에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생제 엄청 처방하고 연고는 뭐니 막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한 번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햇빛에 노출되면 이게 막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거야. 항생제 약밖에 안 주죠. 피부 연고 바르고. 그럼 안 돼. 안 되면 더 센 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뚱뚱하게 막 붓더라고요. 자, 미생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가
불결하거나 노폐물이 쌓였을 때 조직 손상이 이미 발생했을 때만 활성화되고 전염성을 갖는다. 뭐가? 감염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들을. 그러면서 파괴적인 미생물들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면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소장이 산에 가서 사는 거야. 암 환자들 데리고.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이 파괴적인 미생물들도 암이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보세요. 발열, 림프절, 부어오름, 면역세포 증가, 기타 자기 방어적 수단들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자라야 되는 거야?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죠. 산에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어떠한 세포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나눠주실 거 있나요? 하셨어요. 179페이지 제일 아래쪽. 우리 몸의 최대 관심사는 그것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는 세포가 암세포로 두종 변이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파괴 행위로 잘못 이해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암에도 바이러스나 세균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무산소성이 되려 할 때만 세포액을 감염시킵니다. 우리는 산소를 만들어줘야겠죠. 암세포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 우리 몸에 암이 왔다는 얘기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암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바이러스가 여기 써있잖아. 뭐 한대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가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는 거죠. 네. 181페이지에 나눠주세요. 위에서 5째 줄. 사실은 모든 백신이 면역 체계를 크게 악화시킨다. 이러한 마법의 해결책을 사용함으로써 증상이 없어지도록 하는 단기적인 이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속에 쌓인 유폐성 노폐물과 죽은 세포의 잔해물들은 시한폭탄에 비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어떻게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것은 폭탄을 그대로 둔 채 째깍거리는 시계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바로 지금 그 시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폭탄이 터질 것을 경고하는 장치가 없어진 셈이다. 이와 달리 우리 몸이 파괴적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탄까지 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생물에게서 나오는 독성 분비물은 잠시적인 암 발생에 대항하여 면역체계가 선제 공격을 하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암세포가 저절로 축소되는 현상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나요? 내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내 몸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크게 아플 수도 있으니 네가 정신 차려서 네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나침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 폭탄을 지뢰를 많이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지뢰를 안 밟으면 괜찮아. 근데 지뢰를 밟으면 죽어버리잖아요. 폭탄 터져서 다치거나. 이것도 똑같아. 내 몸이
째깍째깍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확 도화선을 당겨가지고 터지게 만드는 거죠. 시한폭탄이 뇌관을 제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182페이지. 시한폭탄 자신도 감기나 독감 같은 것에 감염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시한폭탄의 뇌물을 제거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의학적 개입 없이도 모든 암의 90%가 발병했다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유수쌤? 182페이지. 182페이지. 네. 네. 의학적인 개입이 없어도 모든 암의 95%야. 발병했다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요, 방사선이나 화학요법, 수술 등의 억제적인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몇 %로 줄어들어요? 28%에서 7%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암 환자 5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 책임이 있지. 의학적 책임은 의사들은 절대 진다 안 진다? 절대 안 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활성산소는 암이나 동맥경화, 피부 노화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알고 있고 항산화 효능을 자랑하는 식품 보충제도 다양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고반응성 분자들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해로울 수 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산화방지제 역할을 하는 물질을 통해 이러한 산화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183페이지. 혜숙쌤 어서 오세요.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중간쯤에 숫자가 나오는데, 활성산소는 오래전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 왔어요. 정확히 100년 전에는 8,000명 중 1명꼴로 암세포가 생겼는데, 왜 그것들이 이제 와서 2명 중 1명꼴로 암세포가 발생하도록 하겠는가? 우리를 산화시켜 죽이려고 활성산소가 지난 100년 동안 더 활성화되어 왔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은 뭐라고 나오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것이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활성산소는 이미 약해지거나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만 산화시키고 파괴한다. 그것들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포 조직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균형에 임박한 위협이 되어 곧 파기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활성산소는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은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활성산소나 세균들 중 어떤 것도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 병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치유 메커니즘이고 노화는 신체에 심각한 폐색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활성산소는 질병과 노화의 유익한 결과물로 여겨야 한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자, 의학적인 개입을 통하면 자주 예방되거나 억제될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죠. 그리고 면역체계나 림프계, 소화기관들 역시 몸의 세포 조직들에 해롭거나 유독한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약해진다. 그리고 184페이지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통증은 이게 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막 아파 죽겠잖아.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머리야. 이게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우리 몸이 손상을 입은 조직을 복원하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일을 포함한 치유 반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따라서 약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소소통과 치유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고
통증을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이며 결국 그런 기능들을 질식시켜버린다. 라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다루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나 병원에 가면 누가 가장 많아요? 요즘엔 20대도 많은데 노인 인구가 많죠. 근데 한번 병원 갔다 오면 안 가야 돼. 근데 또 갔다 와. 제가 어떤 지인이 자기가 이제 퇴직을 했대요. 퇴직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뭐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회사 다닐 때는 그냥 그 한 번 가면은 한 10만 원 정도 한대. 그래도 계속 맞춰줬는데 근데 갔다 오면은 그때만 아우 시원하다 이러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주사를 맞는데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자기도 퇴직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맞는데 효과도 없고 이거 매주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제 나도 좀 이게 부담스럽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지. 비용을 계속해서 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통증을 더 길게 연장하는 거야. 한번 갔다 왔으면 안 가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거기 보세요.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두 번째 단락. 암이 마치 질병인 것처럼 치료하는 행위는 나쁜 치료, 잘못된 치료로서 의료 과실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의료 과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8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암 치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암도 더 잔인하고 강력해진다. 물론 이것은 항생제로 박테리아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것처럼 생존의 기회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이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안 걸리는 환자들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먹는 식습관이나 내가 생활하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생겼지만, 제가 이제 건강 독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암은 병이 아니다. 이러면서 산속에 가서 먹는 거 식습관 조절하고 살면 된다 이랬는데 내가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이것만 해보고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털 다 아파지고 장기들은 다 너덜너덜해지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때리면은 그냥 냅둬. 근데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계속 몰아붙여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해. 폭발해서 내 몸을 슈퍼박테리아가 막 공격을 해서 죽이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암치료를 계속 하는 거야. 더 잔인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된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 유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뭐라고 써 있어요? 변이를 일으키지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세포 환경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불良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세포 환경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일으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결론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88페이지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단락, 암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암은 다른 자기 보호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만 몸을 통제한다. 진정으로 암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몸이 신체의 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암은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자, 몸은 암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쇠약해진 장기가 몸 전체의 죽음을 불러오기 전까지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은 질병이 아닙니다. 암은 병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최후의 수단인 거야.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죠. 여기에다가 막 항생제 들이붓고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병원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주사 맞는데도 몇 시간 있어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저도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내가 더 빨리 삶을 마감하는 길이다. 실제로 그 뭐 3기, 4기 가면은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암은 우리가 살아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131페이지부터 했죠. 종양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하는 암의 주의 그리고 암이 더 퍼지도록 만드는 것보다 성장 억제를 하죠. 그 종양을. 그리고 현대의학의 암치료법.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이 좀 있었는데 그 암 치료하다가 죽겠더라고. 아, 절대로 다시는 안 한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항암요법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암세포의 지혜,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를 배워야 되겠고요. 감염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자연의 마법을 알아야 되겠죠.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암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의 신체적인 원인들 중에서 나눠보았는데요. 13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내가 이 책에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신체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신체 메모 다 하셨나요? 감염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연주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자, 유주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적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적었어요. 지금 아, 네네. 예, 정리를 적어보세요. 하지. 네. 말도 없이들 다 나가시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거 뭐 강의 듣고 있잖아요. 아니, 부루 강의 들었어, 부루. 부루? 김영숙 대표님. 김영숙 대표님이 십시기 강의 올려놓은 거. 아, 이 새벽에? 유튜브 강의. 아, 유튜브 강의. 그걸 듣다가 놓쳤네. 아, 그러셨구나. 부루 날마다 하고 있어요. 몇 개씩 올려요. 아, 맨날 안 하고 제가 부루 본사에서 하는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 부루 본사에서 하는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음. 교육시켜주는데 과제를 그걸 또 해야 돼.
그거는 돈 얼마 주고 배워요? 돈은 안 들어요. 근데 과제를 제출 안 하면 톡방이 초대가 안 돼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 다음 과정을 들으려면.